한동훈 후보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9월쯤에 민주당에 큰 위기가 온다. 그런데 민주당이 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반사이익을 노릴 게 아니라 우리 자체도 변해야 우리한테서 이탈했던 그런 층들이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왜 9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 위반 1심이 네. 이제 9월에는 나와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2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거법이 원래 1심은 633해서 6개월 만에 선거법은 재판부가 강행 규정으로 내라고 돼 있는 거를 네, 지금 네. 22개월째 끌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심 마지막 이제 서정 작업만 남아 있고 네. 서정 재판에서 두어 번만 더 공판하고 나면은 9월에는 아무리 늦어도 네. 그러니까 또 8월에는 또 법원이 쉬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법원이 휴정 기간을 7월 8월 법원 휴정 기간 지나서 9월에는 선거가 온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네. 그러니까 법원의 일정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재판이 대장동은 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한 게 네. 위증교사. 네. 두 개 같은 경우에 이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네. 위기가 올 것이다. 네. 그 예언이 그러면은 저 철옹성 같은 민주당 지지층들도 네. 자기 당 대표의 그 선고가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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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전 대표의 재판 일정 감안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 민주당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상식적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네.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인터뷰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의원들이 지금 분초를 다퉈갖고 그냥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한동훈 관련해서는 요 멘트 특히 9월에 이제 위기가 올 것이다. 요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경향신문도 뭐 인터뷰가 또 나왔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9월 달에 진짜 위기가 오면은 네. 야,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당대표 8월 18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 18일에 이재명 대표 뽑아버리면 네. 위기가 와도 뭐 네. 어쨌든 당대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8월 18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참.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으로 죽어도 가겠다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두관 새로운 다크호스인데요.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할지도 몰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무실을 알아본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또 민주당 안에서는 이 갑툭튀 김두관 뭐지? 하는 분위기와 김두관 나와주면 땡큐지. 김두관 나오면은 이재명 독주, 이재명 일당 체제, 이재명 수령님 이 얘기는 들어갈 수 있잖아 라고 환영하는 쪽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예. 골치가 아프다면서요. 왜냐면은 후보가 한 명 나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를지 네. 그러니까 추대를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찬반 투표를 할 거냐 고민인데 추대를 하던 찬반 투표하던 무슨 얘기 듣냐면은 북쪽하고 똑같아. 그 얘기 들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날 우리가 방송하면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결론 안 낸다. 정말 제 예언대로 결론을 안 냈어요. 돗자리 깔으셔야 되겠네요. 진짜 거의 그러고 돗자리 나서 깔아야 김두관이 돼요. 나오겠다고 지금 하니까 네. 좀 김두관 나올 것 같은데요. 김두관 나오는데 누가 그걸 반대할까요? 전 의원이 상당히 네. 저분을 수식하는 용어가 이를테면 4차원 혹은 독불 장군 혹은 뭐 약간 이런 종류의 별종 이런 종류의 어딩으로 저 지금 수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자체다가 뭐 어떤 세력이 나가란다고 해서 나가고 나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안 나가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명확하고 그것이 설령 성공의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쭉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계열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면. 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추구하시는 정치인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까지는 김두관 나온다고 해도 네. 어떤 판단이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9월에 위기가 온다 네. 이러니까 네. 개딸들이 말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개딸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호위무사 중에 하나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통화하면서 김두관이 고려 중이라는 얘기 들었다. 근데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다. 나오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후보가 있는데 그 당신 뭐 한다고 나오냐. 나와봤자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이런 가로를 넣었겠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선거 때문에 9월, 8월 위기가 그 선거가 8월에 할 수도 있대요. 조금 앞당겨 줄 수도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김두관이 저렇게 나오면은 어떤 들러리나 이런 게 아니라 작지만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두관이. 그럼요. 맞습니다. 하나의 리스크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저 반대로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나오면 좋죠. 나오면은 저 혼자 나와서 찬반 내지 저 추대 당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성출이 됐다라고 하는 경쟁의 그림이 좋은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의 이상론이고 실제로 민주당의 강성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 리스크 없이 왜 그런 경우 있어요. 1대 1.1, 1.1대 1 경쟁. 즉 10명 뽑는데 11명이 그러니까 응시를 해도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이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말은 좀 이제 가려들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가 뭐 저기 최상병 특검법을 뭐 내가 내겠다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합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의 말은 결국은 삐꾸가 돼버리는 결과적으로 몇 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정성호의 합리성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정성호 정도도 이제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민주당이 극단화됐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뭐라고 합니까? 탄핵 난장판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이재명의 무죄 창조를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의 무죄 창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 창조를 하려는 에너지는 더 세지겠죠?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채널A에서 또 이재명 후달거리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부터 김만배 하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사실상 협의를 통해서 짜고 이거를 축소시키거나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는 게 보여지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대장동 사건이 처음 터졌던 그 2021년이죠. 2021년 9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화천대유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 성남의 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을 개발한 성남의 뜰의 최대 주주 운영사인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씨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시장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게 한국일보 기사였군요. 그래 한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대장동 이거 있지만 저거는 화천대유는 회사가 한 거지 이재명 시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를 김만배가 시켜서 했대요. 한국일보 기자가 지난주에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기자 관련한 뉴스를 아마 수사를 하다가 나온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이 이게 어저께 채널A가 검찰 발로 화천대유 대표가 나와서 김만배가 시켜서 인터뷰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검찰이 지금 뭘 조사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김만배와 돈 거래를 했던 기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돈 거래했던 9억 원 받은 사람, 1억 원 받은 사람, 1억 9천 받은 사람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검찰이 인터뷰가 실리게 도운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한 언론사 간부도 조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관련성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였던 인터뷰 2라고 하죠. 인터뷰 당사자가 이거 기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기자도 몰랐고 다 몰랐을 수 있는데 그 당사자가 김만배가 또 한국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김만배가 가서 이재명이랑 나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라.
인터뷰를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김만배가 화천대유 소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게 한국일보 기사로 나왔다고? 예, 한국일보 기사가 한국일보로 이게 나왔는데 당시 이게 한국일보 2021년 9월 23일, 예. 1월 1일자 일면입니다. 네. 그래서 화천대유가 이제 해명을 이게 뭐 1단으로 나오고 해명성인 것처럼. 예, 1단으로 일면에 나오고 네. 안쪽에서 막 전단을 펼쳐가지고 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은 대장동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천대유 1호부터 7호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화천대유를 관리하는 대표이사가 나와서 아유 몰랐어. 우리도 그렇게 땅값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그 전문가들은 상승을 예측했다고 저 이 하는데 기사 기억나네요. 저희 했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했었고 우리 박은준 선배랑 우리 그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이름을 최초로 공개한 게 저희죠. 그렇죠. 네. 저희가 최초로 공개했고 사진도 썼는데 예.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네. 앞으로 이 사건은 커질 거다. 맞습니다. 보고 저희가 김만배 씨 사진을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의혹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네. 그리고 그 돈을 모르는 거는 땅값이 오를 줄 몰랐다 우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럼 성남시 이재명의 성남시는 왜 이렇게 그 사업자 선정을 하루 만에 빨리 끝냈냐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합리적인 맥락을 제공합니다. 아 그거 워낙 그 로비가 심해가지고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로비가 안 통하게 하려고 하루 만에 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변명거리를 만들어준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김만배가 시켰다. 그리고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 창조의 시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 예.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만배 씨는 지금 더구나 신앙림 인터뷰 건으로 네. 세 번째 다시 구속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건으로 검찰 김만배 불러서 조사한다 안 한다? 조사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또. 그래서 이런 기사와 이런 지금 사실은 그 해당 기자가 이제 저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해서 네.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묻힐 수도 있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인터뷰를 했던 장본인이 나와서 아 이거는 장본인이 검찰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그거 제가 하려는 거 아니고요. 만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사건을 강력하게 또 뒤집을 수 있는 재미있는 아주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여러분 네. 그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다가 네. 이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으므로 네. 이와 관련된 검찰이 수사를 하던 것이 묻힐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묻힐 수가 있는데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들을 네. 수사 중인 사건에 네. 이게 있었고 네. 그걸 발굴해서 네. 단독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묻힐 수 있는 진실을 네. 소개하는 역할을 그렇죠. 언론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